아침 8시 호텔에 도착을 하고 겨우 6시간쯤 자고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리에서의 첫날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우붓이라는 지역을 투어 여행할 예정입니다. 조식 식사를 합니다. 매종 아우렐리아 호텔 조식을 먹었는데 호텔에 지내는 5일 동안 먹었습니다. 근데 한 이틀 차부터 좀 지겨워져요. 간단하게 준비를 좀 마친 다음에 오전 9시에 미리 예약해둔 우붓 투어 가이드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어를 참 잘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 이제 다른 투어 가이드 시세에 비해서 좀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소통 가능한 가이드를 만나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값어치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투어 여행이라고 해도 이 루트 자체는 제가 직접 짜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열심히 지도와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봐가면서 루트를 좀 짰습니다. 투어 시간은 10시간 10시간 이내로 이 투어가 끝날 수 있도록 나름 계산을 해둬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아마 우붓 투어를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이 코스대로 가셔도 알차게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꿀팁 정보 고맙습니다. 김존망 아저씨. 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새끼들. 먼저 칸토란포 폭포.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폭포에서 찍는 기념 촬영이 아니라면 굳이 안 가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두당 2,000원 정도 되는 입장료를 내고 계단을 따라서 한참 내려가면 이 정글처럼 숲이 우거진 곳에 폭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칸토란포 폭포인데 거기서 기념 촬영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뭐 구경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촬영 자체도 유료입니다. 돈을 줘야 돼요. 폭포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 수고도 좀 만만치가 않고 비위생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조금 찝찝해요. 갈아입는 게.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다. 그리고 당연히 줄이 길면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대체로 줄이 긴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이런 서양의 젊은 커플이나 선남 선녀들은 다양한 포즈를 유도하면서 막 수십 장을 찍어주는 데 비해서 우리 부모님은 그냥 대충 몇 장 딸칵 찍고 다음 차례로 넘어갔어요. 그게 굉장히 좀 서운하더라고. 막 나중에 그 사진 찍어준 거 보니까 몇 장 안 돼. 같은 자세만 존나게 찍고 그 인터넷에 칸토란포 폭포 기념 촬영 검색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포즈를 찍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딱 두 자세 시키더라고. 요금도 똑같이 받으면서. 그래서 기분이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그 와중에 오르내리는 계단은 또 존나게 많아가지고 땀이 줄줄 났어요. 판대기 식당. 사실 칸토란포 폭포를 간 이유도 이 판대기 식당하고 가까워서인데 엄마가 꼭 먹어보고 싶다던 발리의 그 전통 요리 중 하나인 바비굴링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여기 식당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저렴해요. 한 메뉴당 한 3-4천원쯤 합니다. 발리에 지내면서 뭐 식사할 때마다 은근히 비쌌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갈 법한 조금 좋은 식당들은 다 한국하고 비슷하게 받더라고, 요금을.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곳 판대기 식당이 제가 발리 여행을 하는 동안 유일하게 좀 현지인들이 갈 법한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아마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인이 많이 가는 식당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런 곳이었어요. 외국인은 우리밖에 없었고 특히 학생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가성비가 검증된 식당이에요. 그게 엄청 맛있는 건 아니야. 근데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라는 점에서 꼭 한번 들려볼 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알라스 하룸. 차를 타고 이제 1시간을 달려서 뜨갈랄랑에 갔는데 뜨갈랄랑이 이제 계단식 노은 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알라스 하룸은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크레아트 우붓이나 이렇게 합쳐진 복합 리조트 중 한 코스 같은 곳이거든요. 알라스 하룸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서 다른 거 이용 안 하고 알라스 하룸 입장료만 내고 구경을 좀 했습니다. 입장료는 두당 5만 루피아, 4,500원쯤 하죠. 여기가 이제 발리 스윙하고 드레스 대여가 좀 유명한데, 그러니까 드레스 대여해서 그 절벽 끝에서 그네를 타면서 드레스가 날리도록 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발리 스윙이 3만원이고 드레스 대여가 2만원이야. 거기에 직원들 팁 주면 한 돈 5천원 더 붙고, 그러니까 발리 스윙이라는 거를 한 번 하면 한 5만 5천원 정도 드는 거죠. 아, 제가 볼 때는 이거 존나게 상술입니다, 이거. 그래서 엄마가 발리 스윙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단칼에 안 된다고 했어요. 발리는 그 물가가 싼 나라예요.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국민 소득이 굉장히 낮은 나라란 말이야. 근데 무슨 뭐 사진 촬영에 5만원 받고 밥값으로 막 3만원 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찝찝했어요. 저 여행하는 내내. 뜨갈랄랑의 계단식 놓은 뷰는 굉장히 이뻤습니다. 유명한 만큼 한 번쯤 방문할 가치가 있었고, 확실히 사진도 멋지게 잘 나와요. 느긋하게 걸어서 대충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단이 꽤 많아서 땀이 줄줄 나요. 아빠가 여기서 그 루아 커피를 계속 사가고 싶다고 해서 기념품 가게 가서 선물용으로 포장된 루아 커피 얼만가 한번 봤더니, 그게 그 기념품 봉지 안에 10번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8만원 돈 합니다. 존나게 비싸죠.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루아커피.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우붓 왕궁을 갔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서 발리 트래픽이라 불리는 발리의 또 하나의 명물, 교통체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또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차로. 편의상 우붓 왕궁이라고는 써놨는데, 여기에 이제 우붓 시장, 우붓 스타벅스, 우붓의 예술거리, 이런 구경거리하고 쇼핑할 만한 것들이 잔뜩 모여있는 일종의 시내 같은 곳입니다. 우붓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이드 말로는 여기가 성수기 비성수기 안 가리고 항상 차가 막히는 곳이기 때문에 올 거면 좀 일찍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뒤 차로 있는 거 안 보여? 차 빼라. 야, 차 다 돌려서 가라 그래. 빨리. 빵빵거리지 말고. 지금 상황 안 보여? 차에서 내리고 가이드하고 나중에 어디서 만날지 정한 다음에 먼저 스타벅스에 가서 발리 시티컵을 사고 커피 한잔 하면서 멀미를 좀 가라앉혔습니다. 이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발리에 가면은 꼭 들린다고 하는 티켓 투 더 문, 그리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샵에 가서 쇼핑을 했어요. 이제 사실상 쇼핑 좋아하는 엄마를 위한 시간이었죠. 티켓 투 더 문에서 가방 사고 데우스에서 셔츠 사고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하고 쇼핑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붓 여행 꿀팁! 이제 다른 여행지도 화장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특히 여기 우붓 왕궁에 관광객들이 쓸만한 화장실이 없어요. 유료로 뭐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막,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만 싸시오. 뭔 너무 6번씩 싸요. 가능하면 커피 같은 거 마시지 말고, 아니면은 뭐 어디 화장실 같은데 갈 만한 곳이 생기면은 안 마려워도 가세요. 화장실 꼭 있을 때 가야 돼.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붓 왕궁 근처에 화장실 없어요. 있을 때 가세요. 아니면 참거나, 아니면 뭐 마시지를 마, 물을. 나 우리 아빠 계속 그냥 화장실 갔다 왔는데 1시간 있다 또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투키스 코코넛 아이스크림까지 맛있게 먹고
가이드를 만나서 숙소로 복귀할 택시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속성으로 우붓을 돌아다녀 봤는데 아무래도 우붓은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이렇게 택시 타고 지나가면서도 계속 볼 만한 것들이 이렇게 창밖으로 보여. 그래서 가능하면 한 2, 3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천천히 둘러보기를 추천합니다. 숙소를 아예 우붓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리 트래픽, 차가 막혀요. 차가 너무 막혀요. 발리 트래픽에 관해서는 이제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참 너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야, 이게 왜 그러냐면 발리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륜차 오토바이를 타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 근데 이 오토바이가 제가 타고 있던 택시나 이런 4륜차 앞을 무한으로 끼어듭니다. 2차선 주행로가 있으면 그 틈새를 오토바이들이 계속 끼어들거나 계속 사이드로 지나가거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4륜차 타고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멈췄다 출발했다 멈췄다 출발했다를 반복하게 돼요. 근데 이 4륜차를 타는 사람은 우리 같은 외국인밖에 없거든. 현지 사람들은 다 오토바이 타거든. 그런데 이렇게 무한 끼어들기를 당해도 택시 운전기사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택시 요금제라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급할 게 없는 거야. 급할 게 없으니까 현지 사람들한테 양보란 양보는 다 해주는 거야. 그렇게 호텔까지 가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서 거의 차를 한 2시간을 탔어요. 구글 지도로 이동 시간이 1시간이라고 찍혀 있었는데 2배가 걸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정된 게 이제 10시간 이내로 투어가 끝날 수 있도록 나름 조절을 한 건데 시간이 오버되어가지고 그 가이드님한테 추가 연장 요금을 1시간 연장 요금을 지불해야 됐어요. 이게 발리 물가 자체가 저렴하니까 그런 연장 요금 뭐 얼마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요. 이 덤탱이 당하는 이 찝찝한 기분이 발리에 지내는 내내 느껴요.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기분이 착잡한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부모님은 가이드 고생한다고 팁 많이 주라고 옆에서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님한테 또 따로 팁으로 10만 루피아를 드렸죠. 이렇게 호텔 앞에서 꽤 좋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하고 발리에서의 첫 일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각 8시. 오늘은 블루라군 스노클링을 하는 날입니다. 총 4시간짜리 투어여서 어제 10시간 우붓 투어에 비하면 아주 금방 끝날 거라 생각하고 가족들이 좀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뭐 4시간이면 금방 끝나겠네. 대충 후딱 조지고 일찍 쉽시다. 하지만 조져지는 것은 언제나 나였다.